나는 솔직히 밑밥의 효과를 체험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토로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 세 가지 유형에 속합니다. 1. 안 뿌린다. 밑밥 효과가 안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이분들은 밑밥을 가지고 가긴 하는데 안 뿌립니다. 당연히 밑밥 효과가 나올 턱이 없죠. 낚시 시작할 때만 열심히 뿌리고 그 후로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찌만 뚫어져라 보고 있고 뒷줄 관리, 수심 맞추기 이런 데만 열중합니다. 밑밥은 어쩌다가 생각날 때 그냥 건성건성, 철수할 때 보면 밑밥이 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2. 못 던진다. 밑밥을 뿌리기는 하는데 원하는 곳에 안 날아갑니다. 던질 때마다 투척점이 달라지고 10m 앞에서도 정투가 안 됩니다. 좀 힘을 줘서 멀리 던지려고 하면은 밑밥이 날아가면서 다 깨집니다. 이 유형은 일단 밑밥 제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밑밥의 점도가 약하고 반죽이 제대로 안 돼 있죠. 쏠채도 C급 제품을 쓰고 있고 무엇보다 던지는 훈련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다음, 어디에 던져야 할지 모른다. 밑밥을 떠서 바다를 바라보면 막막합니다. 더 넓은 수평선에는 갈매기만 끼룩끼룩.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조류를 잃고 찌보다 상류에 던지라는데 아니 조류가 눈에 보여야 익지. 에라 모르겠다. 그냥 찌 근처에 퐁퐁 던져주니까 또 찌 근처에 던지면 안 된다고 야단을 치고 순간 현타가 오면서 내가 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자괴감이 엄습하죠. 이 세 가지 유형을 거치지 않고 밑밥 품질에 동달하신 분 계신가요?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누구나 2번 유형으로 출발해서 3번 유형에서 헤매다가 1번 유형으로 자포자기 밑밥 없는 찌낚시를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밑밥을 어디 던져야 하는가? 이것은 사실상 찌낚시 최대의 난제이자 궁극의 하이 테크닉입니다. 오늘 이 난제를 저와 함께 풀어보시죠. 미션 임파서블, 완벽한 밑밥 품질을 두고 이러는 말이죠. 왜 완벽한 품질이 불가능한 미션일까요? 밑밥은 조류를 타고 흘러가는데 그 물속 조류를 볼 수 있어야 정확한 품질이 가능한데 사람은 물속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층의 조류는 찌나 밑밥의 흐름을 보고 어찌어찌 파악할 수 있지만 중층 이하의 속 조류는 도무지 그 경로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는 알 수 있지만은 그 밑밥이 어디 가서 쌓일지는 알기 어려운 거죠. 밑밥을 이야기할 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가 있죠. 네, 동조입니다. 밑밥의 띠 속에 미끼를 넣어서 같이 흐르게 함으로써 입질 확률을 높이는 조작, 그게 동조지요. 그런데 감성돔 낚시에서는 이 동조라는 개념이 좀 안 맞습니다. 뱅에돔 낚시는 밑밥과 미끼를 동시에 이렇게 흘려 넣어서 뱅에돔의 주 입질층인 3 내지 5m 그 상층에서 쉽게 동조시킬 수가 있지만 감성돔 낚시는 미끼는 저 8에서 10m 그 바닥에 먼저 급강화시켜 놓고 밑밥은 천천히 이렇게 깔아앉히기 때문에 이 둘이 함께 가는 동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밑밥은 밑밥대로 또 미끼는 미끼대로 각자 흘러가서 어떤 한 지점에서 만나는 이런 시간차 동조가 감성돔 낚시의 동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은 동조라기보다는 도킹, 밑밥과 미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감성돔 밑밥 품질이 뱅에돔 밑밥 품질보다 어렵습니다. 뱅에돔 밑밥은 찌 주변에 뿌리면은 그 표층이나 상층에서 그럭저럭 동조가 됩니다. 그러나 감성돔 밑밥은 찌를 던지고 거기에서 최하 5m 이상, 멀게는 30m, 저 40m 떨어진 곳에 던져야 그 수심 10m, 12m 그 깊은 바닥층에서 밑밥과 미끼가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어려운 낚시 기술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감성돔 밑밥 품질은 사실상 초보자의 영역이 아닙니다. 조류를 읽을 줄 모르면 안 되는 하이 테크닉이에요. 그러나 조류를 읽는 눈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초보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조류를 읽는 그 안목이 생길 때까지 밑밥 없이 낚시할까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오늘 흑기자TV에서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감성돔 밑밥 품질의 4대 매뉴얼을 알려드립니다. 이대로만 따라하면 초보자도 쉽게 감성돔 포인트의 밑밥군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실까요? 1. 조류가 없을 때 일렬 종대로 뿌려라. 조류가 없으면 감성돔을 낚기 힘든 상황이지만 밑밥을 뿌리기는 쉬운 상황입니다. 이때는 밑밥을 일렬 종대로 길게 이렇게 뿌려놓고 채비를 원투해서 깔아앉힌 다음에 천천히 감아들이면서 그 바닥에 깔려있는 그 밑밥의 주단 위를 미끼가 드레스 자락으로 쓸듯이 그렇게 이제 쓸고 오면서 탐색하면 됩니다. 밑밥을 전방 10m, 또 20m, 30m 거리 이제 차례차례 던져놓고 찌를 먼저 15m 거리 던진 다음에 깔아앉혀서 이제 천천히 감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25m 던져서 깔아앉힌 다음에 또 천천히 감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35m 던져서 깔아앉힌 다음에 이제 감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훑어오면 그 라인에 감성돔이 있으면은 거의 낚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입질이 없다? 그러면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찌를 던져서 부채꼴 모양으로 탐색합니다. 즉 좌측 10m, 우측 10m, 또 좌측 20m, 우측 20m 이런 식으로 뒤지는 겁니다. 그렇게 탐색하는 낚시를 하지 않고 그냥 찌 던져놓고 밑밥만 계속 그 찌 위에 퍼붓는 그런 낚시를 해서는 감성돔을 낚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찌는 여기저기 던지더라도 밑밥은 한 곳에 계속 쌓아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찌 가는 대로 밑밥이 따라다니면은 밑밥이 분산되어서 지보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2. 맛조류에서는 발밑에 뿌려서 반탄유에 태워라. 갯바위에서 앞으로 밀려드는 맛조류가 흐르면은 반드시 도로 튕겨내는 반탄유가 발생합니다. 이 반탄유를 이용하면 밑밥을 발밑에 뿌려도 멀리까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맛조류는 채비를 벽에 붙여버려서 이 찌낚시의 채비 운영을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조류가 없는 것보다는 나은 조건입니다. 맛조류에서 가장 좋은 포인트는 수직으로 떨어지는 직벽입니다. 이 벽에 붙여서 미끼와 밑밥을 천천히 이렇게 깔아앉혀 주면은 그 반탄유가 채비를 밀어서 밑그림을 막아주고 물속에 이 밑밥을 떠돌게 해서 감성돔을 띄워 올립니다. 그런데 반탄유의 밑밥 효과가 가장 뛰어난 곳은 수심이 얕은 파도밭입니다. 파도는 항상 그 상층으로 밀려오고 여기 부딪혀서 다시 돌아나가는 그 반탄유는 바닥으로 밑밥을 싣고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멀리 있는 감성돔들을 가까이 불러들입니다. 동해안과 제주도 본섬 그리고 겨울 원도의 본섬 낚시는 파도가 없으면 낚시가 잘 안 되지만 파도가 치면 반탄유를 이용해서 밑밥으로 멀리 있는 고기를 불러들일 수가 있습니다. 품질 요령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발밑에만 뿌려주면 되니까요. 3. 횡조류에서 수심의 2배 내지 3배만큼 상류에 던져라. 자, 이제 어려운 조류가 나오네요. 갯바위에서 가장 흔히 만나는 옆으로 흐르는 횡조류. 하지만 이 횡조류는 낚시하기가 은근히 까다롭고 밑밥을 동조시키기도 까다로운 조류입니다. 왜? 횡조류는 근거리, 중거리, 원거리의 유속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흘러나가는 조류나 흘러 들어오는 조류는 근거리의 유속이나 원거리의 유속이나 별 차이가 없지만은 옆으로 흐르는 이 횡조류는 가까운 곳보다 멀리, 즉 본류에 가까울수록 더 빠릅니다. 그래서 밑밥을 멀리 던질수록 더 먼 거리를 흘러가서 쌓이게 됩니다. 어쨌든 횡조류에서는 입질 예상 지점, 그건 내 찌가 흘러가다가 머뭇하는 지점인데 그 지점보다 훨씬 더 상류에 밑밥을 던져야 됩니다. 도대체 얼마나 멀리 던져야 되는 걸까요? 자, 일단 밑밥이 45도 각도로 흘러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정사각형을 대각선으로 쪼개면 정확히 45도가 되죠. 이때 수직 수심이 10m라면 45도로 내려간 밑밥은 정확히 10m 흘러가서 바닥에 쌓입니다. 그러면 45도보다 떠서 흘러가는 밑밥은 10m 그 이상 흘러가서 쌓일 것이고, 반대로 45도보다 둔각으로 떨어지는 밑밥은 10m 못 가서 쌓이게 되겠죠. 그러면은 45도로 흘러가는 밑밥의 이동 거리는 수심과 같거나 플러스 마이너스 몇 미터 오차 안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쉽게 맞아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크릴은 깊이 내려갈수록 그 깔아앉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밑밥 크릴은 이렇게 비스듬한 슬로프를 그리며 흐르게 됩니다. 상층에서는 45도로 내려가더라도 중층에서는 30도, 하층에서는 15도로 흐르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밑밥 크릴이 흘러가는 거리는 우리 생각보다 멀리 나오고 산술적 계산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첫째, 횡조류의 그 밑밥 낙하 지점은 45도 낙하의 종착지, 즉 수심보다는 더 멀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심이 8m다. 그러면 일단 8m보다는 더 멀리 10m나 15m 상류의 밑밥을 뿌려주면 됩니다. 둘째, 수심이 깊을수록 그 밑밥의 슬로프는 길어진다는 겁니다. 크릴은 깊이 내려갈수록 이 하강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8m 수심에서는 한 10 내지 15m, 그러니까 수심의 1.5배나 2배 가까이 그 흘러가던 밑밥이 수심 10m에 내려가면은 20에서 30m, 수심의 거의 뭐 2배 이상 3배까지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거리가 수심의 2배일지 뭐 3배일지 아니면 1.5배일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순전히 제 경험으로 수심의 한 2배나 3배 정도 거리에서 밑밥군이 형성되더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 느낌에 따라서 품질할 뿐입니다. 더 정확한 밑밥의 유형 거리는 여러분이 각자의 밑밥으로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 거리가 너무 막연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용하는 그 품질 거리를 소개하자면, 조류가 약한 횡조류에서는 수심의 1.5배나 한 2배 정도 거리, 그리고 조류가 빠른 횡조류에서는 수심의 한 3배 거리만큼 밑밥이 흘러갈 거라 예상하고 그만큼 상류의 밑밥을 품질합니다. 밑밥은 생각보다 멀리 흘러갑니다. 그래서 찌 근처에 밑밥을 뿌리시면 안 되고 훨씬 더 상류 쪽에 뿌려 주셔야 됩니다. 4. 흘러나가는 조류에서 조경지대의 바깥 끝선에 뿌려라.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지금은 돌아가신 제 전유동 사부 현봉훈 씨가 저한테 냈던 문제를 오늘 그대로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저는 이 문제를 풀고 밑밥 품질에 눈을 떴습니다. 찌낚시에 입문한 지 무려 4년 만에 그동안 옳다고 믿어왔던 품질 방법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도대체 어떤 문제였을까 궁금하시죠? 이건 23년 전 우리가 낚시했던 완도군 생일면 구도에 큰 열을 그린 겁니다. 썰물 본류가 강하게 흐르고 지류와 본류가 만나는 조경이 형성되는데, 이런 본류대 조경은 이런 삼각형을 그린다고 해서 델타지대 또는 델타존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현봉훈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밑밥을 어디에 뿌려야 될까? 여러분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밑밥을 어디에 뿌리시겠습니까? 그때 저는 자신만만하게 왼쪽 지류에 2주걱, 오른쪽 본류에 1주걱, 찌 주변에 3주걱, 뭐 그 정도 뿌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죠. 그러자 현봉훈 씨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빙긋이 웃더니 그렇게 뿌리면은 고기 다 쫓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눈이 동그래져서 그럼 어떻게 뿌려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여기, 그리고 여기, 또 여기, 본류를 타고 흐르던 찌가 속도가 꺾이면서 안으로 말려드는 지점, 델타지대의 두 꼭지점 사이의 원호에 해당되는 이점에다가 밑밥을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거기까지는 무려 40m 거리인데 이 빠른 조류에서 거기 뿌리면은 밑밥이 한 바다로 다 가버릴 것 아닙니까? No. 상층에서는 흘러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층에 이르면은 그 속 조류가 다시 안으로 말려들면서 이게 바닥층에 이를 때는 조경지대 중간에 밑밥이 쌓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제가 뿌렸던 밑밥은 상층에서는 그 조경지대 중앙을 뚫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내려가면은 앞으로 밀려드는 조류에 얹혀서 그 발밑에 벽에 붙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본류에 휩쓸려서 저 멀리 남바다로 흘러나가 버리기 때문에 정작 그 밑밥이 떠다녀야 할 델타지대 안에는 밑밥이 없다는 게 현봉훈 씨의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죠.
현봉훈 씨는 수십 년간 전유동만 했기 때문에 겉조류와 다르게 노는 쏙조류를 누구보다 잘 알았고, 이 델타지대 조경에서는 먼 거리의 쏙조류도 앞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거죠. 감성돔 밑밥은 상층조류가 아닌 하층조류를 탄다. 그래서 조경에서는 굉장히 멀리 던져야 그 바닥층에 밑밥을 안착시킬 수 있다. 그 사실을 통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조경에서 밑밥을 어디 뿌리십니까? 혹시 그때 저처럼 뿌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그 본류에 휩쓸려서 그냥 흘러가는, 감성돔 낚시라기보다 참돔 본류 낚시용 밑밥이라는 사실을 오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흘러나가는 본류의 옆에는 다시 들어오는 지류가 있다. 감성돔은 이 본류와 지류가 만나는 경계면에서 주로 낚인다. 이 경계면 언저리에 형성되는 델타존에서는 멀리까지도 안으로 밀려드는 쏙조류가 발생한다. 그래서 밑밥을 멀리 던져야 조경지대 안에서 맴돌다가 쌓일 수 있다. 이걸 이해하면 여러분은 조경 낚시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본류의 힘이 약해지면 이제 지류도 사라지고 델타지대도 소멸되죠. 그때는 어떻게 낚시해야 될까요? 그때는 약해진 본류의 찌와 밑밥을 실어서 60m, 80m, 100m 이렇게 쭉쭉 흘리시면 됩니다. 그야말로 진짜 본류 낚시를 하는 거죠. 본류가 셀 때는 본류 낚시가 잘 안 됩니다. 본류가 약해져서 지류처럼 그 속도가 약해질 때 본류에서 입질하죠. 그리고 감성돔은 참돔보다 얕은 수심을 좋아하기 때문에 깊은 본류대보다 최대 수심이 12m를 넘지 않는 얕은 본류대에서 잘 낚입니다. 그리고 그 본류대 그 길목에 수중여들이 쿵쿵 박혀 있으면 금상첨화죠. 지금까지 조류의 방향에 따른 4가지 품질 매뉴얼을 살펴봤습니다. 아마 긴가 민가 하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현장에서 적용해 보시면 의문이 풀릴 겁니다. 그 밖에 알아두면 유용한 실전 품질 팁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잡어가 많을 때는 동트기 전에 밑밥을 집중 투하해라. 가을은 고등어, 전갱이, 복어 같은 잡어가 많은 시기입니다. 일단 잡어가 모여들면 그 틈을 뚫고 밑밥을 깔아앉히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새벽에 내리면 날 밝기 전에 가지고 간 밑밥의 그 30%를 쏟아부어서 이 잡어가 꼬이기 전에 먼저 감성돔을 불러들이는 전략을 펴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밀물에는 밑밥을 깔고 썰물에는 밑밥을 띄워라. 감성돔은 밀물에는 얕은 여밭을 천천히 기어오르는 습성이 있고, 썰물에는 깊은 직벽이나 곶뿌리, 간출려 주변으로 몰려가서 짧고 왕성한 먹이 활동을 펼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의 낚시 방법과 품질법을 조금 다르게 해주면 좋습니다. 밀물에는 밑밥을 미리 깔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갯바위 가장자리에 밑밥을 이렇게 좀 뿌려놓고 밀물에 잠기면서 조금씩 쓸려 나가는 그런 방법도 효과적이죠. 밀물의 감성돔은 바닥층에서 꾸준히 입질하는 게 특징이고, 아주 얕은 여밭에서는 중들물 이상 물이 차야 감생이때가 들어오기도 하죠. 반대로 썰물에는 먹이를 빨리 사냥하고 빠지려는 습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은 곳이나 조류가 빠른 곳에 여러 마리 모여서 짧은 시간에 소나기 입질을 보내고 사라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썰물에는 밑밥을 미리 깔아두지 말고 계속 뿌리고 멀리 흘려서 그 어군을 띄우는 데 주력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고등어 떼가 붙으면 품질을 쉬어라. 고등어나 전갱이 이놈들이 붙으면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놈들은 이 자료돔과 달라서 밑밥을 이용한 잡어 분리도 안 되죠. 그래서 품질을 멈추고 놈들이 물러갈 때까지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낚시를 쉬는 것도 방법입니다. 넷째, 연타로 낚일 때는 밑밥을 멀리 쳐서 먼 거리에 집어해라. 가을 감성돔 낚시의 매력은 씨알보다 마리수에 있습니다. 연타로 3마리 낚이면은 떼고기가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밑밥을 멀리 쳐서 그 약간 먼 거리에 집어군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이 감성돔이 금세 빠지지 않고 오래 많이 낚을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은 밑밥을 점점 가까이 쳐서 고기들을 당기려고 하는데, 그러면 감성돔의 경계심이 높아져서 입질이 빨리 끊깁니다. 붕어 뜻밥 낚시를 할 때 긴 대로 집을 하면은 입질은 늦게 시작돼도 더 많이 낚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밑밥을 멀리 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감성돔은 밀당을 좋아하는 연애의 고수입니다.
돌아보면은 살짝 그리울 만큼 거리를 둘 때 감성돔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다가와 줍니다.